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1월은 한 해의 시작인 동시에 사계절 중 겨울의 기세가 가장 등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1월에 찾아오는 두 개의 절기, 소환과 대안을 통해 겨울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만 보면 큰 추위라는 뜻의 대안이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반전과 계절을 대하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지키는 두 절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작은 추위, 실상은 최고 매서운 추위인 소환. 올해 1월 5일은 24절기 중 23번째 절기인 소환입니다. 한자로는 작은 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왠지 견딜만한 추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국의 기후 특성상 소환은 1년 중 가장 춥고 매서운 시기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름과 다를까요? 이 시기에는 매서운 북서풍이 한반도로 강하게 불어오고 기온이 뚝 떨어져 그야말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눈도 많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곤 하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추위를 몰고 오는 소환을 두고 재미있는 속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안이 소환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속담과 소환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속담이 대표적입니다. 큰 추위조차 얼어 죽게 만들 만큼 소환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추위를 꾸어다가라도 한다는 말은 이 시기에 혹독한 추위가 오히려 한 해 농사의 해충을 없애고 보리 농사를 돕는 등 자연의 순환에 꼭 필요한 과정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문풍지를 다시 바르고 땔감을 넉넉히 준비해 아랫목을 뜨끈하게 데웠습니다. 아궁이의 열기가 구들장을 타고 방 전체로 퍼지는 온돌 문화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흥기로 차가운 공기마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더분의 매서운 바깥바람에도 방 안에서는 온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녹일 수 있었습니다. 잘 익은 김장김치를 꺼내 먹으며 웅크린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소환의 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추위가 꺾이고 봄이 오는 길목에 대한 소환의 맹추위를 견뎌내고 나면 1월 20일의 겨울의 마지막 절기인 대안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큰 추위라 하여 가장 추울 것 같지만 소환 때 이미 겨울의 정점을 찍은 날씨는 이때쯤 되면 오히려 한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 끝에 양춘 있다는 속담은 대안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춥고 힘든 시기가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끝에 따뜻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안 즈음에는 날씨가 제법 포근해지는 날이 있어 농부들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농기구를 손질하고 봄나물이나 씨앗을 살피며 다가올 농사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대안날 밤에 콩을 방바닥에 뿌려 앞귀를 쫓거나 오곡밥을 지어 먹으며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소환과 대안은 마치 호랑이 선생님과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서로 다른 얼굴로 겨울을 마무리합니다. 소환이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인내심을 가르쳐준다면 대안은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와 희망을 일깨워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꺼운 패딩과 난방기구 덕분에 예전만큼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기후 변화로 인해 절기의 특징이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소환과 대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일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추위가 영원하지 않으며 언 땅 밑에서는 이미 봄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절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변치 않는 위로이자 지혜일 것입니다. 한겨울, 꽁꽁 온몸을 이끌고 한국의 가정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현관을 지나 신발을 벗고 발을 디디는 순간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하고 묵직한 따뜻함일 것입니다. 바깥의 매서운 추위와는 전혀 다른, 마치 집 전체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이 기분 좋은 훈훈함의 비결은 바로 한국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에 있습니다. 온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 집이 따뜻한 비결은 온돌 때문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난방을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는 뜨거운 공기를 위로 뿜어내어 실내 공기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얼굴은 뜨겁고 건조해지기 쉽지만 정작 바닥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돌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공기가 아닌 바닥 그 자체를 뜨겁게 달구는 것입니다. 따뜻해진 바닥의 열기는 자연스럽게 방 전체로 퍼져나가며 사람의 몸에 직접 닿아 체온을 높여줍니다. 동양의학에서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해야 건강에 좋다는 원리와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머리는 맑고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차가워지기 쉬운 발을 따뜻하게 해주어 혈액순환을 돕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지혜, 이것이 바로 온돌이 가진 근본적인 매력입니다. 아궁이와 구들장으로 이루어진 온돌의 역사. 그렇다면 전기도 보일러도 없던 옛날 한국인은 어떻게 바닥을 데울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불과 돌, 그리고 바람을 다루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전통 온돌의 핵심은 불을 지피는 입구인 아궁이와 방바닥 밑에 깔린 넓고 평평한 돌인 구들장입니다. 온돌의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부엌의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바로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 밑에 만들어진 길, 즉 고래라는 통로를 따라 흐르게 됩니다. 이 뜨거운 연기가 지나가면서 바닥에 깔린 구들장을 뜨겁게 달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 열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흙과 돌로 만들어진 구들장은 한번 뜨거워지면 그 열기를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불을 떼면 아궁이에 불이 꺼진 뒤에도 구들장이 품은 열기 덕분에 다음날 아침까지 방바닥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욱 감탄스러운 점은 이 시스템이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솥을 걸고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면 그 불은 요리를 하는 동시에 방바닥을 데우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밥을 짓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난방으로 재활용했으니 에너지 효율 면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일석이조의 발명품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을 넘어 생활의 지혜와 과학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현대 도시의 아파트 속 온돌 문화. 전통적인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떼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나 빌딩이 숲을 이룬 현대 도시에서는 어떻게 온돌을 사용할까요? 고층 아파트 20층에서 장작불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여기서 한국인의 지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현대의 온돌은 불이 다니던 길을 물로 바꾸어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불이 만든 뜨거운 연기가 바닥 밑을 지나갔다면 현대에는 보일러가 데운 뜨거운 물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가스 보일러나 지역 난방 시스템이 물을 끓이면 이 뜨거운 물이 방바닥 시멘트 속에 촘촘하게 깔린 플라스틱 파이프를 타고 온 집안을 돕니다. 마치 사람 몸에 따뜻한 피가 흐르는 혈관처럼 말이죠. 이 방식은 연기가스 중독의 위험도 없고 버튼 하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데워 공기를 훈훈하게 한다는 온돌의 근본 원리는 옛날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수십 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심지어 최고급 호텔까지 거의 모든 주거 공간에 이 온돌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바닥 난방은 한국 건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표준이나 다름없습니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집 안에서만큼은 반팔을 입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등을 대는 온돌 문화. 한국의 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뿌리는 바로 온돌에 있습니다. 서양처럼 라디에이터로 공기만 데우는 집이라면 바닥이 차갑고 더러워도 상관없기에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집은 바닥 자체가 난방기구이자 생활 공간입니다.
따뜻한 바닥의 열기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발바닥이 바닥에 직접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 밖에서 묻은 먼지가 있는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닥을 항상 깨끗하게 닦고 유지하는 습관, 그리고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부터 벗어던지고 맨발로 편안함을 느끼는 습관은 모두 온돌 덕분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이런 온돌 문화는 한국인의 독특한 휴식 습관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가정에는 푹신한 소파가 있어도 소파에 앉지 않고 소파 아래 바닥에 앉아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소파 용도가 등을 기대는 것이라는 웃긴 이야기가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또 피곤한 날이면 뜨끈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등이 따뜻하니 참 좋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흔히 등을 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사우나나 찜질방에 온 것처럼 뜨끈한 바닥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침대 생활이 보편화된 요즘에도 돌침대나 온수 매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한국인의 DNA 속에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쉬어야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취했다는 느낌을 받는 온돌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한 난방, K온돌.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것처럼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 또한 K온돌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과학적인 우수성과 건강함이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건강과 효율입니다. 서양식 히터는 공기를 데우다 보니 실내가 금방 건조해지고 먼지가 날리기 쉬워 호흡기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온돌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라 먼지가 날리지 않고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해주어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쾌적하고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온돌을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이 춥기로 유명한 중앙아시아,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온돌이 고급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지은 온돌 아파트는 따뜻하고 쾌적해서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도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구권인 유럽과 미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지어진 집에서도 온돌이 적용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복사열 바닥 난방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고급 주택을 짓거나 욕실을 리모델링할 때 인기 있는 옵션으로 꼽힙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대신 씻고 나왔을 때 발에 닿는 따뜻한 온기를 즐기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뜨끈한 아랫목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발끝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난방을 넘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지금까지 한국의 온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하여 세계로 나아갔는지 살펴봤어요. 하지만 온돌 이야기를 마치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국인 특유의 정과 배려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옛날 한국의 집에는 아랫목이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궁이와 가장 가까워서 방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앉는 대신 꽁꽁 언 손님의 손을 이끌어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곤 했습니다. 어서 여기 따뜻한데 앉으세요라며 자신의 가장 좋은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돌이 품은 정신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궁이가 보일러로 바뀌고 주거 형태도 아파트로 변했지만 바닥을 데워 사람을 맞이하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깥 세상에서 돌아온 가족에게 혹은 먼 길을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바닥을 내어주는 것은 당신이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무언의 인사와도 같습니다. 한국의 온돌, 그것은 흙과 돌 그리고 물을 이용해 만든 과학적인 발명품이자 사람의 체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환대의 문화입니다. 대한이 소환네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재미있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큰 추위인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추위인 소환 무렵이
한국의 겨울 중 가장 춥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1년 중 가장 매서운 이 추위가 닥쳐올 때 한국인들은 두려워하기보다 온돌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믿고 겨울을 났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아궁이에 평소보다 더 많은 땔감을 넣어 구들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불을 세게 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돌의 핵심인 구들장은 한번 뜨거워지면 그 열기를 돌 속에 가두어두는 힘이 있습니다. 바깥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방바닥 깊은 곳에서 은근하게 올라오는 돌의 열기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위와 정면으로 싸우기보다 열기를 저장하여 추위를 서서히 녹여내는 유연한 지혜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랫목에서 몸을 지진다는 문화가 빛을 발했습니다. 꽁꽁 온몸으로 들어와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 누워 땀을 푹 내면 굳어있던 혈관이 풀리고 체온이 올라가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특별한 약이 없던 시절 뜨끈한 온돌방은 그 자체로 최고의 종합병원이자 피로회복제였던 셈입니다. 가장 추운 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이불 속에서 밤이나 고구마를 까먹으며 겨울밤을 보내던 풍경. 그것은 춥고 긴 겨울을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충전하며 봄을 기다리는 치유의 시간으로 바꾼 한국인만의 슬기로움입니다. 토픽. 다음 두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팀은 이번 결승전에서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듯 기세가 과로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번져가는 산불의 기세가 과로하여 소방대원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다. 소심, 대심 등등 동동 모두 아시죠? 정답은 등등입니다.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팀은 이번 결승전에서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듯 기세가 등등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번져가는 산불의 기세가 등등하여 소방대원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다. 기세가 등등하다는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성공, 승리, 우위를 차지한 사람이나 집단이 상대를 압도하거나 주변에 위압감을 줄 때 사용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